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그 무릎 관절, 이렇게 무릎이 아프면은 이게 네. 퇴행성 관절염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 관절염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많이들 알고 계신 그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질환이고 보통 어떤 증상이 오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오늘 슬라이드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많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노년층, 나이가 좀 들면서 관절이 조금씩 닳아서 생기는 거를 통칭해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노년층 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런 퇴행성 관절염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젊은 사람인 경우에도 무릎을 많이 쓰고 관절이 빨리 닳는 경우가 있어서 이 젊은 연령대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여자한테 조금 더 많은데 나이가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일 경우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 예. 체중하고도 연관이 많습니다. 네. 비만이 있다든지 과체중일 경우에 우리가 최근에 논문 조사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비만이 있으시고 과체중인 경우는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하는 비율이 딴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경우 삶의 질, 우울증하고 우울하고 아무래도 바깥 생활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삶의 질도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렇게 무릎 관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모든 뼈의 끝부분에는 연골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 이 연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우리가 정상적인 무릎 관절을 쓸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정상적인 연골을 뼈를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 상했을 경우 그거를 통칭해서 어려운 말로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정상 관절과 퇴행성 관절염을 알기 쉽게 그려놨는데 네. 이 뼈의 끝부분에 있는 연골이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깨끗하게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관절인데 예. 이런 연골이 외부 자극이라든지 많이 있어서 연골이 닳게 되면은 연골 밑에 있는 뼈가 같이 상하게 됩니다. 이런 뼈가 드러나게 되면은 뼈에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나옴으로 인해서 무릎 안이 붓고 열이 나고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증상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이런 퇴행성 관절염 자체가 증상이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은 걸을 때 통증. 우리가 할머니들 흐린 날에 비 오는 날 아이고 무릎이야 하고 네. 하는 게 주로 이런 퇴행성 관절염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 자꾸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겁니다. 심할 경우 뻣뻣하고 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예. 이게 제때 정상적으로 치료를 못하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 하는 관절 운동 장애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리도 안짱다리로 변하게 되는 관절 변형도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번 기본적인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맨 왼쪽이 이 정상적인 관절 엑스레이고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엑스레이인데 네. 예. 이 관절 간격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는 빈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연골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연골 들어 있는 간격이 관절염이 진행할수록 조금씩 좁아져서 거의 없네요. 최종 단계는 그렇죠. 네. 연골이 다 닳는 걸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도 많이 변했고요. 그럼요. 예. 처음엔 일자 다리로 있지만은 네. 다리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고 아, 저- 이런 퇴행성 관절염 말기가 되면은 다리도 O자형으로 네.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동네 병원을 가시면은 어떤 병원 가니까 아우 엑스레이상 괜찮습니다 하고 어떤 병원 가면은 관절이 많이 닳았습니다. 병원마다 똑같은 무릎 갖고 사진을 찍어봐도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엑스레이 찍는 각도의 비밀이 차이가 있는데 네. 앉거나 누워서 찍게 되면은 당연히 관절 자체가 이제 체중이 안 가해지니까 관절 간격이 조금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제 서서 찍고 우리가 보통 무릎을 한 20도에서 30도 정도 구부려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무릎 관절에 체중이 가해지니까 이렇게 관절 연골이 없는 것처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히 무릎 관절염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누워서 찍는 것보다는 체중을 한 20도에서 30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는데 네. 가장 좋은 엑스레이 촬영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실제로도 관절염은 뭐 걷거나 서 있을 때 아픈 거니까 앉아 있을 그렇죠. 때는 또 못 느끼시잖아요. 네. 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을 것 같으면은 잠시만요. 서서 찍고 가실게요. 한번 하시고 엑스레이 그래야겠네요. 찍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